쌍방울에서 이제 그 북한하고 계약을 체결한 한 달 후에 장원테크에서 사내 이사를 영입을 하는데 이 검찰 출신 이 변호사를 사회 이사도 아니고 사내 이사로 영입을 해서 좀 이상하다라고 봤는데 이 분이 이낙연 당시 총리하고 아주 고향도 같고 그리고 서울법대 거의 입학 동기고 이래서 결국은 뭔가 그 쌍방울이 북한하고 대북 사업을 위해서 당시 현직 총리였었던 이낙연 총리를 겨냥을 해서 이 총리하고 특수한 관계에 있는 신 변호사를 꽂아놓은 게 아니냐. 네. 또 공교롭게 그 당시에 또 이낙연 지사가 이낙연 총리가 도지사직을 연임했던 전라남도에서 또 이 대북 사업을 이제 추진을 했었던 정황도 드러났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쌍방울이 당시 그 대북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재명이나 경기도보다는 현직 총리인 이낙연, 그리고 이낙연 총리와 연고가 있는 전라남도를 끼고 대북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냐. 검찰도 이 같은 정황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이걸 이재명 죽이기 수사로 변질시킨 게 아니냐. 저희는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죠. 네. 경기도에 김광민 변호사가 이제 요청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리호남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기도가 이제 문건을 제출한 모양이네요. 여전히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우회적으로 민주당 쪽에서 아마 확인을 한 걸로 보입니다. 리호남의 행적을 왜 추적하려고 했냐면 변호인단 쪽에서 2019년 7월 말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었던 국제 평화 대회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한의 리호남 정찰총국 관계자를 만나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 달러를 전달을 했다. 이게 이제 공소장의 내용이고 김성태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제 대회에 참석했던 수많은 관계자들이 리호남은 마닐라에 온 적이 없고 얼굴도 드러낸 적이 없다. 오지 않았던 것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의 그 주장은 사실 검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호남이 정말 그 당시에 국제대회 필리핀 마닐라에 그날 왔다면 김성태의 주장이 뭐 일부 신빙성이 인정되겠지만 아예 참석자 명단에 없다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바로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경기도에 문건 제출을 요구를 했었는데 경기도는 아직까지는 좀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이제 우회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가지고요. 오늘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제가 이제 이건 자체적으로 취재를 좀 해서 파악한 명단인데요. 2019년 7월 24일 북한이 당시 이제 마닐라 평화대회에 참석했다라고 남한 쪽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6명의 명단입니다. 이 평화대회에 직접 이제 파견 명단에는 없는 것으로 일단은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김성태 씨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만나서 리호남에게 내가 70만 달러를 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좀 그 논란인 겁니다. 북한 쪽에 정찰총국 이호남 간부가 이제 남한의 김땡땡 씨 남북경협연구소 대표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줬고 이분이 이제 이걸 이제 국정원 문건에 이걸 담았죠. 리호남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이 사람은 실제로 그 필리핀에 올 수 없는 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분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대북 사업을 해왔던 분이거든요. 이분도 리호남을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북한은 남한과 달리 해외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해 둔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해외 여행을 가세요까지 허락 그것만 갖고 그렇게 해서 여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호남은 중국 심양과 단둥 지역만 여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자기는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19년에 리호남이 설사 그 당시 중국에 나왔더라도 필리핀으로 이동을 하려면 그 북한 당국의 또 다른 허가를 받았어야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 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평화대회에 참석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또 다른 증언을 저에게 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 보시면 2019년 7월 하순에 300만 달러 중에 70만 달러를 리호남에게 줬다.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저희 뉴탐사에서 당시에 이제 제보자 X의 이제 제보를 받고 취재를 좀 했던 사안이 있었죠. 이 당시에 김성태가 어디를 자주 왔다 갔다 했느냐. 바로 도박장. 김성태
해외 도박 탕진 자금이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지금 둔갑된 게 아니냐. 사실 저희가 이런 그렇죠. 주장을 좀 그 당시에 좀 의혹 제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했었는데 검찰이 별다른 답변도 없고 반박도 없었습니다. 마침 그 시기가 겹쳐요. 그런가요? 그렇죠. 2019년 8월께 내가 성태형과 필리핀에서 도박을 같이 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제보자 X의 지인이 저희에게 이제 제보를 했고, 그 도박한 곳이 이제 필리핀하고 마카오였었는데, 그렇죠. 두 개. 네. 2019년 8월 당시에는 원정 도박 장소가 필리핀. 네. 마닐라 같은 곳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마닐라에서 리오남에게 70만 달러를 줬다고 하는데, 그죠? 네. 도박을 한 흔적도 지금 같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제보자가. 네. 네, 일단 뭐 검찰이 이제 필리핀 당국하고 협조를 해서 리호남이 이제 2019년 그 7월 달 마닐라에서 열렸던 이 국제 대회에 실제로 참석했는지, 검찰이. 입국했는지, 그죠? 네. 네. 그것만 일단 뭐 확인을 해보면 금방 이건 진위 여부는 뭐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도 쪽에 통보한 북한의 명단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6명의 명단에 없어요. 자, 저희가 단독으로 그 당시에 이제 그 국제평화대회에서 찍었던 남북 인사들의 단체 사진을 저희가 입수를 했거든요. 자, 한번 비교해 보시죠. 먼저 일단 리오남의 얼굴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게 리오남 북한 정찰청국 간부의 얼굴입니다. 네. 이게 이제 2019년 7월에 마닐라에서 직접 남북 당시에 이제 참석했던 중요 인사들의 단체 사진이거든요. 이거 언론에 공개된 적 없는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 당시에 평화대에 참석했던 관계자로부터 입수를 했거든요. 여기도 역시 리오남 씨의 얼굴은 저희가 좀 샅샅이 좀 봤는데 비슷한 얼굴이 없어요. 이거 귀한 사진인데 아무튼 여기에 리오남이 없다. 일단은 없는 것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자, 이날 국제대회에 참석했던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국장과 저희가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이호남 씨가 네. 그 마닐라 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 같다. 네. 명단에 없었고 네. 북한 쪽에서 이제 통보한 대표단의 명단에 이호남이 없었고 이렇게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와가지고요. 나는 이호남 씨를 몰라요. 예. 모르는데 아마 그 평화 대회 때 이호남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국내에 막 이호남을 아는 사람들. 이호남을 봤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대회장에서 이호남을 봤다는 사람들의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봤다는 사람은 없었다 이런 얘기죠. 오히려 그 출국 기록 확인을 못하나 필리핀 쪽이 실금 기록을요? 그걸 확인하면 제일 빠를 텐데. 리오남이 참석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네, 다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당시 경기도 관계자들이 다들 그렇게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명단에 이제 이호남이 없다고 해서 정말 이호남이 안 왔을까? 혹시 비공식적으로 다른 채널로 네. 들어와서, 왜냐하면 이제 금전을 또 받아야 되는, 큰 거액을 또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명단에 노출하기 힘들어서 혹시 명단을 또 노출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하고 한번 통화 좀 해봤냐라는 얘기를 묻고 싶었는데 역시 허재영 기자가 참석했던 사람과 인터뷰를 했네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단체 사진에 나오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마닐라 국제대회에 참석했다고 얘기한다면 남한 측 그 인사들한테 가서 인사도 좀 나누고 네. 서로 이제 의견 교환도 했을 거예요. 그런 귀중한 기회를 뭐 날려버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 당시 마닐라 그 국제대회에 참석했었던 남측 인사 가운데서 그 누구도 이호남을 봤다,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2019년 7월 하순경 제2회 국제대회에 참석하고 있던 리호남에게 이 검찰에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대로 판결문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그 김성태의 그 은친술에만 이제 의존한 수사가 진행됐고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이 검찰의 공소 유지에 큰 구멍이 생기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신언용이라는 사람. 이 신원용 변호사의 역할, 또 신원용 변호사의 대북 사업 당시의 위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쌍방울 김성태뿐만 아니고 KH 배상윤 이 두 사람의 이제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KH 배상윤 부분들은 아예 수사에서 지금 제외를 시키고 있거든요. 뭐 쌍방울과 이제 KH 그 배상윤, 김성태와 배상윤 두 사람은 뭐
기업 이쪽 주식시장 이걸 조금 아는 사람들이면 좀 뭐 상식에 해당이 돼요. 네. 예, 두 사람은 뭐 거의 뭐 형제를 넘어서 샴 쌍둥이. 예, KH그룹과 쌍봉으로 그냥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 음. 예. 쌍방울과 KH그룹은 네. 서로 다른 분야에서 네. 다 하나씩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네, 광님이 이제 나노스를 이제 인수를 했고 이 나노스가 축이 돼가지고 대북 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맞아요. 네. 그런데 이 나노스가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기둥, 주연 두 기둥 역할을 했던 그룹이 KH 그룹 배상윤 씨 산하에 있는 장원테크하고 KH건설입니다. 뭐 쌍방울 사업은 광물자원 개발 사업이잖아요. 네. 광물자원 중에서도 이제 마그네슘이 그 히토류 중에 이제 마그네슘이 가장 각광을 받았던 광물인데 이 장원테크는 마그네슘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KH건설은 이 마그네슘 채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이 장원테크와 KH건설을 빼놓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두 기업을 나노스하고 같이 같은 범주에 집어넣어야만 쌍방울이 추진했던 대북 사업의 정확한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신원영 씨의 역할도 이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KH건설이라는 회사가 나오는데 광림 나노스는 쌍방울이에요. EXT는 이제 KH건설이죠. KH건설의 이제 개명전 이름인데 이거 보면은 광림 나노스 EXT가 거의 그 하나의 그 그룹산에 있는 그 계열사처럼 이렇게 100억 원이란 돈이 그 순환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샴 쌍둥이라고 그러는 게 네. 몸이 붙어 있으니까 사람이 네. 두 사람인 줄 알지만 몸이 붙어 있으니까 네. 저렇게 돈이 안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네. 광림과 나노스는 쌍방울 그룹이고 EXT는 KH그룹이죠. 네. 서로 다른 그룹의 네. 계열사들인데 어떻게 저기서 안에서 피가 순환하듯이 저렇게 돈이 돌아다닐 수 있나 이거죠. 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쌍방울뿐만 아니고 그 KH 배상윤 씨도 이 대북 사업에 깊숙이 발을 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 검찰발 기사를 통해서도 다 확인이 됩니다. 네. KH 배상윤 북한을 접촉할 때 롤렉스 시계 10개를 북한 인사들에게 전달했다. 네. 이때만 하더라도 KH까지도 지금 수사 범위에 지금 포함하고 있었던 것 그 같아요. 밑에도 실제로 그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네. 검찰은 쌍방울뿐 아니라 KH도 그러니까요. 대북 사업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 대북 사업, 쌍방울 대북 사업에 있어서 수사에서 그 KH그룹은 확 사라집니다. 화면 보시면 배상윤 쪽이 네. 검찰 수사망에서 사라집니다. 네. 쌍방울 김성태만 지금 네. 대상이고 배상윤은 딱 사라졌어요.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배상윤은 이제 해외 도피 중인데 벌써 2년 넘게 지금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검찰이 못 잡는 게 아니고 사실상 안 잡는 게 아닌가. 의도적으로 이들의 도피 생활, 도피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여기서 이 KH그룹의 이런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는 사람이 혹시 이 사람이 아닌가 싶은 의심이 좀 드는 사람이 바로 신언용이죠. 전남 영광 출신으로 같은 해에 서울법대에 입학했으면 두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재경 서울에 있는 영광군 향후에서 네. 나란히 찍은 사진도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돌고 있습니다. 네. 배상윤이 북한하고 딱 계약을 체결한 다음 달에 이 신원영을 영입했다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보다는 당연히 이낙연 당시 총리를 또 차기 또 대권 주자 순위 그 지지율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당연히 이낙연을 의식하고 영입을 하지 않았겠냐. 뭐 이런 건 너무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 장원택 신원영 이사의 네. 이력을 좀 보면요. 네. 전남 영광 출신이고요. 네. 그리고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법대를 나왔고요. 네. 검사 생활 오래 했습니다. 76년부터 쭉 하다가 2004년에 결국에는 개업을 한 걸로 나오네요. KH 배상윤 씨하고 이제 인연을 맺기 시작한 거는 저희가 찾아보니까 2017년서부터긴 하더라고요. 2018년 7월 달에도 쌍방울하고 KH가 그 대북 사업에 상당히 공을 들이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2019년 2월 달. 이때가 이제 시기적으로는 2019년 1월 17일 날 이제 쌍방울이 그 북한 측 인사와 광물자원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달러를 주기로
하고 난 한 달 후죠. 한 달 네. 후에 이렇게 신원용이 그 북한 마그네슘을 이제 가공할 수 있는 특허를 가진 기업이죠. 그 장원테크에 이제는 사회이사가 아니고 사내이사가 됩니다. 사내이사가.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그 역할이 어마무시합니다. 영업을 총괄하는 사내이사를 담당. 그런데 이분은 검사 출신이 영업을 총괄한다? 네, 그거보다 이상한 겁니다. 자기 영업 대상이 어느 쪽인지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때는 한참 그 북한이 이화영 경기부지사한테 그 꽂혀가지고 이화영 부지사하고 함께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 방북 경기도의 지원을 끌어내려고 무지하게 그 직원들까지 동원을 해서 외화를 밀반출하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경기부지사 또는 경기지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이낙연 총리하고의 사실상 뭐 깐부 관계에 있는 이 신원용, 이 사회이사, 이분을 사내이사, 영업총괄을 맡겼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당연히 경기지사보다는 이낙연 총리를 의식하고 대북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의심을 갖게 만들 수밖에 없죠. 이낙연 총리가 방북 추진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금 미래산업이라는 곳이에요. 네. 미래산업에는 2020년 4월에 네. 이사로 선임이 되네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개 기업은 KH 그 산하 그 기업이고요. 요거는 쌍방울 기업이거든요. 쌍방울 계열사인 미래산업의 사내이사가 되는 거죠. 거의 2020년 요 4월 요 당시에는 KH그룹의 2개 그리고 쌍방울의 1개 총 3개 기업의 사내이사 또는 사회이사를 맡았던 겁니다. 삼관함. 쌍방울과 KH를 오구가면서. 여기도 보면 미래산업 신언용 사회이사가 네.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년간 사회이사를 맡는데 이낙연 테마주라고 딱 썼네. 네. 쌍방울 그룹과 왼쪽이 쌍방울, 오른쪽이 이제 KH 그룹이죠. 네. 여기에 신원영이 네. 이사를 맡고 있는. KH그룹의 2개, KH전자와 장원테크, 그리고 쌍방울에는 미래산업 이렇게 3개 기업의 이사를 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쌍방울과 KH그룹은 우리가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핏줄이 연결돼 있다. 네. 돈줄이 연결돼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조금 더 단순하게 좀 표를 만들어 봤어요. 네. 없던 기업이 하나 나오는데 네. 채널A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쌍방울 그룹은 이제 광림하고 쌍방울이 그 나노스를 인수해서 본격적으로 대북 사업에 착수합니다. 이 맨 밑에 있는 이 IOK가 채널A에 출자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채널A는 쌍방울 그룹에서 출자한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맨 밑바닥에는 IOK가 지금 대북 사업의 핵심 축이죠. 장원테크에 출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IOK는 쭉 올라가면 그 KH전자 밑에 있는 이제 두 번째 지주회사끼인 KH 필룩스에도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쌍방울과 KH그룹은 거의 한 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신원용 이사 같은 경우는 지금 KH그룹의 2개, 그다음에 쌍방울의 1개 기업의 이사를 맡으면서 사실상 이제 그 쌍방울과 KH의 대북 사업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의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거는 결국 이낙연을 겨냥한 영입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저희가 이제 의문을 제기를 했었던 거예요. 이미 쌍방울은 나노스의 주가를 대북 사업으로 띄우는데 대북 사업으로 띄울 때 주 재료는 광물 자원 개발인 거예요. 그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해서 장원테크와 KH건설도 순차적으로 인수를 했던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어디 경기도라든지 이재명이라든지 아니면 농업 지원 이런 것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억지로 검찰이 이재명과 경기도를 사실상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고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전라남도하고 이낙연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신원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발견이 됐는데도 이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안 하고 있고 KH 배상윤은 지금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2년째 유의사적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검찰이 손을 안 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KH 그룹에 대한 이낙연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있는 KH건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자, 이제 채널A가 여기 나오는데요. 네. 채널A는 저건 좀 생뚱맞다 이거죠. 비상장에서고 21억입니다. 채널A의 주요 출자주 중에 한 명입니다. 쌍방울이. 네. 쌍방울 관련된 채널A는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를 봤더니 계속 이재명 사업으로 여론몰이 하고 있어요. 아주 특집을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여러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동행과 스터디 저건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계속 이재명 사업이라고 지금 막 몰아가고 있습니다. 채널A가 가장 앞장서가지고 아니다. 이재명 사업. 공소장과 판결문 어디를 보더라도 이것은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사업이었다. 뭐 이거를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전라도 얘기, 공무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전라도 공무원 포함해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박철준의 이제 그 카카오톡 대화 중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죠. 네. 전라도 공무원하고 해외 출장을 가면서 아니 그래 경기도에 그렇게 공을 들이는 쌍방울이 왜 전라도 공무원하고 해외 출장을 가냐고요. 그러니까 생뚱맞죠? 근데 이거 다 지금 검찰은 다 무시하고 있어요. 안 볼란다예요 지금. 눈을 막 힘줘서 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카카오톡은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오로지 지금 뉴탐사 리포액트에서만 지금 뚫어지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그때 이제 장원테크 나노스가 북한에 공을 들이고 있을 때 전라남도도 이에 질서를 마그네슘 개발 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면서 막 전라남도에 이걸 해야 된다. 마그네슘 개발 이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 네. 이러면서 보도 자료를 배포까지 했어요. 네. 경기도가 아니고 결국은 전라남도가 쌍방울하고 KH하고 조인이 돼서 북한의 광물 자원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 보조를 맞췄었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의심이 들어서 요 당시 요 보도 자료를 배포했었던 이분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이상하죠. 그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 그 성함을 알려주시면 그분들 만나보면 좋겠죠. 기억이 안 나서 문서 확인하면 그 문서 생산자 이름 다 나오잖아요. 나를 잘 모르겠다고 제가. 아니 정말 모르시는 아니 정말 모르는 거죠. 뭐가 있으면 제가 당연히 하죠. 아니 군사를 내용 그 이야기는 이상한 건데 군사를 보고 제가 그 내용들이 있었구나라는 정도지. 그때 누가 이걸 뭐 했고 이런 분 어떻게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왜 제가 해야 되나 그거. 제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푼다고 제가 왜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 내용은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그 당시에 근무하셨던 분들 중에 이걸 담당하셨던 분들이 계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날 뿐더러 저거 왜 도와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보도 자료에 그 북한 그 마그네슘을 들여와서 개발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이게 주무가가 어디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금방 확인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이제 뭐 그 돈에 이제 조직도 표 보고 그러면 전화 몇 통 걸면 이 당시 내가 기억은 못하지만 이 당시 주무가가 어디다 이런 네.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걸 기억을 못 하겠다. 라고 지금 계속 반복을 해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그거 좀, 지금 뭐, 이재명 그 수사도 있고, 그러니까 말하기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기억이 안 난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기억을 안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다는 아니, 생각이 기억이 드는 안 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예요. 네. 중요한 건 이게 이재명 대표의 이제 재판도 걸려 있고 이러니까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내가 왜 그걸 도와줘야 되냐는 것과 그 속내를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기는 그걸 적극적으로 네. 도와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네. 이재명이 계속 이 정치검찰에 덫에 걸려가지고 사지에 지금 빠져 있는 부분들을 굳이 이분들은 손을 내밀어서 같이 뭐 이걸 구해준다든지 이런 동지에 뭐 공무원들한테 사실 뭐 동지를 구하는 건 좀 그렇긴 하더라도 적어도 억울한 어떤 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게끔 해줘야 될 최소한의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도리 아닙니까? 신원영 씨하고 하여튼 뭐 다행스럽게도 네. 연락처를 확보를 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바로 받던 거예요. 뭐 상당히 불만이었어요. 저희 보도에 대해서. 보도했다는 걸 알고 있던가요? 보도는 당연히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보도가 여러 가지 점에서 좀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면서 불만을 표시했는데 이분이 이낙연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집요하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언론 뉴탐사의 그 강진구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왜 그 장원테크의 그 이사를 지내셨잖아요, 변호사님께서. 근데 이제 그 당시가 이제 2019년이고, 물론 뭐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이낙연 총리하고 그 좀 가까우셔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이나 뭐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장원테크가 뭐 이낙연 테마주로 분류되고 그랬거든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장난이잖아요, 그거는. 아, 근데 어쨌든 뭐 저기 이낙연 당시 총리하고는 좀 각별한 인연은 좀 있으시잖아요. 서울 법대에 같이 나온 것만 갖고 영광이 고향이고 같이 네. 초등학교도 다르고 같은 해 서울 법대에 들어간 건 맞아요. 거기 들어가서 처음으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이는 국회의원으로서 나한테 형님 하죠. 고향이 같으니까. 그럼 시골 향후에 하면은 국회의원들은 다 그 자리에 나와요. 네네네. 그런 인연으로 나온 거지 나하고 각별한 인연. 어제 깐부 그런 깐부 그런 말 다 쓰고 그래요. 깐부김비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주 각별한 친구 사이를 쓴다고. 이낙연 나하고는 친구 사이가 안 돼. 그 뭐 가끔 형님 그런다는데 제가 볼 때는 반대로 얘기하면 가끔 이름도 부르는 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당시 2019년 2월 당시에 국무총리였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 향후회 때마다 재경 향후회에서 수시로 그렇게 만나는 사이라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교류가 있었겠습니까? 이 정도면 학연, 지연 이런 정도 가까운 분을 참 찾기 어려워요, 사회에서. 그럼요. 네? 영광 군에서 서울 법대에 들어가는 사람이 2명이 나타났다는 건요. 현수막 걸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수막 걸릴 일입니다. 영광군에 같은 70년 같은 학번에 2명이 있다는 건요. 영광 그 군청에 아마 현수막이 걸렸을 겁니다. 이게 그만큼 가까운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한 사이라는 거예요. 3살 형님 동생 사이다, 같은 고향에. 뭐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장원테크 이사로 이제 영입된 계기, 이게 여기에 이제 이낙연 당시 총리가 좀 도움을 준 거 아닌가, 또는 장원테크 이사로 영입한 건 이낙연 총리하고 그런 특수한 인연, 이것들을 좀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겠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장원테크 이사가 된 거는 이제 이낙연 총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택도 없는 얘기고 네. 강원테크가 무슨 대북 사업을 하고 못하고 뭐는 그런 걸 해요. 그리고 장원테크가 무슨 쌍방울 관련 회사예요. 제대로 알고 써요 거기다가. 장원테크의 그 2대 주중가가 그 리츠 투자조합이라고 하는 건 나는 아시잖아요. 이게 주주고 나버리고 어떤 새끼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배상윤이가 그걸 인수했다고 그러면서 배상윤이가 나 고향 선배라고 그래서 배상윤 지도 이름 내고 싶으니까 영광초등학교 나오고 내가 영광 출신이고 그러니까 향후회장도 지냈고 그때는 이미 향후회장도 지낸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면 이심이 섞겠다 해서 장원테크 인수하면서 바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바로 인수하면서 그러셨어요. 나를 이사로 시켜 영입이 하겠다 그래서 뭐 알았다 그렇게만 했지 무슨 장원테크가 뭐하는 회사고 뭐고 뭐 나보다 총괄하고 뭐 대북사업 총괄 그런 개떡 같은 소리들 하지 마. 이낙연이 아니라 배상윤이 끌어다 줬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김성태가 2019년 4월 달에 북한에 그 300만 달러를 전달할 때 그 돈이 장원테크에서 무려 30억 원을 빌려줍니다. 이 쌍방울 김성태가 관리하고 있는 그 착한 이인베스터 거예요. 그래서 쌍방울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의 그 영광이라는 지연에 따라서 장원테크라는 곳에 이제 쌍방울과 아주 시암 쌍둥이라고 불리는 KH그룹 계열사인 장원테크의 이사가 됐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우리가 방송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이낙연이 당시에 배상윤 회장을 얼마나 지켜세웠습니까? 그렇죠. 같은 영광 사람이라고 얼마나 지켜세웠습니까? 이낙연, 배상윤, 신원용 이 세 사람이 어떻게든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배상윤 KH 회장하고는 그 전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지 각별한 사이였는지 한번 물어봤거든요. 배상윤 씨가 장원테크 만들면서 이제 이사로 좀 이름을 좀 올려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만 올렸을 뿐이에요. 사내 이사로 등재가 돼 있어서 나는 사내 이사인지 사회 이사인지 그런 것도 지금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이사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지 생내려고 나를
그 영광 음. 선배니까 이렇게 했는가 보다. 네. 영광에 가서 설명해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좀 배상윤 씨는 단순히 그냥 향후의 모임에서 만난 사이인가요? 향후에서도 그 애가 나온 적도 없고 그 영광 고향이라는 것만 갖고 20년 가까이 후배인데 예. 그거 할 때까지 전혀 몰랐어요. 배상윤 존재에 대해서. 소개해주면 네. 네가 가서 좀 도와주라 네. 해서 그래 그렇게 알겠다 했더니 전화가 와서 네. 배상윤이가 전화 왔어. 이사로 영입하겠습니다. 음. 그래 내가 소개받았다. 그렇게 네. 해라. 그렇게 해서 임명됐다고 해서 네. 영입했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 네. 후배 사업 위해서 내가 이름 음. 하나 빌려준 거 별거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하자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이분 얘기가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사실 KH 배상윤 입장에서는 신원용이라고 하는 이름만 필요했던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던질 신원용이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 석자를 이용하는 대가로 이사로 등재하고 이사에 따른 보수 주고 그랬던 거죠. 형님은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이름만 빌려주면 돼. 이런 식의 제안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그렇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분이 이름이 올라가면서 이 장원테크는 이낙연 테마주로 분류가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낙연이 계속 총리로서 또 차기 주자로 이렇게 부상할 때마다 장원테크는 같이 이낙연 테마주로 묶여서 계속 올라간 거죠, 주가가. 그러면 자기도 이낙연의 덕을 좀 본 사람이네요. 그렇게 네. 봐야 되는 거예요. 신원용 이사를 배상윤이가 장원테크의 한 해 이사로 영입한 시기는 2019년 아까 2월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 한 달 전에 배상윤이 김성태랑 같이 그 중국에 건너가서 북한 측 이사한테 롤렉스 시켜주면서 환심도 사고 그리고 실제로 북한 광물자원 개발하는 그 계약을 1월 17일에 체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이 신원용을 영입을 하고 신원용이 그때서부터 이낙연 테마주가 된단 말이에요. 이 장원테크는. 자, 그런다면 지금 검찰이 수사 결론을 낸 대로 이 당시 쌍방울과 그다음에 뭐 이런 KH 뭐 이런 친구들 다 얽혀 있잖아요. 여기서 하는 이 대북 사업의 알파와 오메가가 이재명과 경기도라면은 그 이재명과 관련된 인사를 영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이 이 당시 쌍방울 대북 사업에 그렇게 핵심적이라고 얘기한다면 외려 거기에 집중해야지 왜 이낙연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이 신원용 변호사를 영입을 했겠냐고요. 그냥 이름만 빌려온 거잖아요. 이름만 필요했다. 본인 스스로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걸 본인도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배상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북한하고 이 김성태랑 같이 북한하고 광물자원 개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우리 뒤에는 이낙연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낙연 후광 효과를 노리고 저분을 영입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저 당시에 쌍방울이 그냥 뭐 대북 사업을 하면서 이재명과 경기도를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 이재명과 경기도의 그 권유가 아니었었다면 대북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대북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도 전혀 모르셨겠네요. 그러면 나 이런 이야기 하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대북 사업하고 연관성 때문에 그런데 장원테크가 대북 사업하고 관련됐는지 어쩐지 난 모르겠지만 지금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더더구나 장원테크가 대북 사업하고 관계됐다 어쨌다 이런 거는 꿈에도 생각지도 못하고 이재명이 그 새끼 외에는 대북 사업은 안 어디도 나는 관여 안 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이하고 쌍방울 그쪽하고. 배상윤 씨가 이제 우리 신원용 변호사님을 어쨌든 영입을 할 때는 뭐 일단 이게 장원테크가 이제 그 마그네슘 등을 이용해서 이제 첨단 그 부품 소재 개발하는 기술 회사인데 뭐 그런 쪽과 관련해 가지고 뭐 변호사님이 전문 지식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개발하는지 어쩌는지 그런 것도 난 그런 것도 모르셨고 그러면 배상윤 씨는 왜 신 변호사님을 탄핵 이사로 영입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내가 서울 향후회장을 하니까 영광 선배 중에서 검사도 하고 그래서 나를 영입하면 지가 영광에서 놔들고 다녔는데 좀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그 영입을 한 것이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지 대북 사업 그런 것하고는 택도 없는 이야기야. 그 당시에 영입을 할 때 그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하고도 어느 정도 친분은 있으시니까
그런 그게 이제 변호사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낙연 총리와 가까운 분이 그 이사로 영입이 되면 그 장원테크의 이제 주가에 사실상 도움이 되고 그런 걸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말도 안 돼요. 그런 예? 거는 말도 안 되고. 그런 건 말도 안 됩니까? 그런 건 말도 안 되고 대통령 뭐 물망에 오른다 뭐 한다 그러면은 네. 테마주로 해가지고 다 그 학교 나온데 어디 다 네. 찾아가지고 네. 관련된 이사가 누구냐 막 찾아서 주가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식의 일종의 그거지. 네. 이낙연 때문에 네. 총리 때문에 네. 저 주가 올리려고 저기서 네. 올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낙연과의 연결은 굳이 부인하고 아니라고 하고 막 그래서 그래요. 네. 근데 드디어 이제 이분이 뭔가 얘기다 우라통이 터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대북 사업, 내가 이사로 몸담고 있었던 장원테크가 대북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몰랐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대북 사업은 이재명 그리고 쌍방울 외에는 나는 거기만 대북 사업 관여했지 나는 관여 안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뉴탐사 이놈들만 보도를 안 했다고 얘기한다면 이미 검찰이 장원테크나 이 KH그룹은 지금 물고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잘라줬잖아요, 검찰이. 그러니까 쌍방울하고 그냥 이재명이 벌인 그 일들로 지금 검찰이 잘 몰고 갔고 그걸로 수원지방법원 신진우 부장이 다행히 유죄 판결로 내려줬고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잘 잘라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니네가 지금 보도를 해가지고 이 KH, 장원테크 거기에 내가 또 사내이사로 임명을 하면서 내 이름까지 거론이 되고 심지어 내 이름 때문에 이낙연도 거론되는 이 상황이 너무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짜증 섞임이 대북 사업은 이재명 XX하고 쌍방울 외에는 일체 다른 거는 다른 사람은 관여 안 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왜 짜증 섞인지 알겠어요. 지금 질문에 굳이 이재명 이런 걸 물어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원한 관계가 있어서 저런 비하 발언, 욕설에 가까운 비하 발언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도대체?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예. 이분은 미래산업. 네, 미래산업, 쌍방울에 있는 미래산업의 사회이사기도 했어요. 쌍방울 그룹 계열사 사회이사였습니다. 네. 근데 자기는 쌍방울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네.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질문한 중에 탁 한번 좀 건드려 봤거든요. 쌍방울 미래 산업의 이사도 되셨더라고요. 미래산업 이사 그것도 예. 내가 보니까 나는 김성태를 전혀 모르는데 예. 저 배상윤이가 예. 저 김성태가 잘 안다고 예. 저 미래 그쪽에도 예. 저 자리가 있는데 예. 내가 한번 그쪽에 소개해서 저 이사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래. 예.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그 미래산업 이사 될 때는 김성태 씨하고 뭐 만나거나 통화를 하신 적은 네, 없는가 없어요. 보죠? 아니, 네. 통화는 한번 했어요. 네. 왜냐면 그거 나를 미래산업 그거 한다는데 내가 네.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고 해서 네. 그래도 얼굴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얼굴 뭐 볼 필요 있어요. 내가 네. 저 배 회장한테 잘 설명 들었으니까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네. 대접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통화만 한번 하고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아까 김성태랑 뭐 쌍방울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더니 전화 통화도 했네요, 김성태랑. 네. 그러니까 여기서 KH의 그 배상윤과 쌍방울의 김성태가 얼마나 각별한 사이인지를 여기서 보여주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네. 왜 다른 그룹에 네. 계열사 이사까지 배상윤이 챙깁니까? 아주 각별한 사이라고 하는 걸 예, KH하고 예. 쌍방울이 아주 가까운 각별한 사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팩트네요. 예, 신원용 네. 변호사가 얘기했던 대로 장원테크 KH그룹은 쌍방울하고 상관이 없다. 안 돼요, 말이. 그건 안 맞아요. 됩니다. 예. 이게 주식시장에서 뭐 이낙연 총리하고 친분 때문에 이게 이낙연 테마주로 분류돼서 주가가 오르겠구나 이런 것도 뭐 기대를 했을 수는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거
그런 이야기 하려면 마음대로 추측하세요. 아니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인터넷에서 당시에 사내이사로 아니 계실 내가 때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낙연 테마주로 혹시 그런 분류돼서 거에 대해서는 네. 테마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뭐 다른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많이 올라오더라. 어쨌든 나중에 이사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인터넷에서 장원테크나 이런 게 이낙연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변호사님 이름이 그 거론되는 걸 보고 이것 때문에 나를 영입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은 해보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건 생각을 못했어요. 이름 있는 회사에 네. 이렇게 하면은 더구나 상장 회사에 이렇게 하면 테마주 해가지고 전혀 이런 사회 물정을 몰랐어요. 본인이 들어가고 난 뒤에 그 이낙연 테마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걸 보고 그냥 재밌더라고요. 그냥 재밌다 이런 생각만 했다. 저희 방송 나가고 난 뒤에 뭐 장원테크나 아니면 좀 이낙연 총리 쪽에서 연락은 안 왔나요? 해서? 이낙연 쪽에서는 그 밑에 사람들이 연락이 왔어요. 봤냐고 그러는데 뭔 봤냐고 그래서 나하고 관련된 이런 것이 왔는데 한번 봤냐고 그래서 나는 그때 못 봤어. 비서분이 그 메모는 안 전했나요? 제가 그 변호사님 나중에 퇴근 무렵에 그 이야기를 해요. 별 희한한 이야기가 다 있네.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그 이낙연 쪽에서 비서 쪽에서 연락이 오고 그랬어요. 혹시 뭐 검찰에서 뭐 그 관련해서 뭐 참고인으로 뭐 좀 조사를 좀 내가 뭐 관련된 무슨 일이 있다고 나를 참고인 조사를 하고. 전화도 안 걸려왔었나요? 네. 아니 내가 뭐 관련된 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 오겠어요? 내가 눈꽃만큼도 관련된 게 없는데. 2019년 이제 2월 달에 그 KH 건설을 이제 인수를 하고 그때 동시에 변호사님을 이제 사내이사로 등기가 돼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대북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뒤에 장원테크에서 변호사님을 영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원테크하고 그거하고 뭔 관계가 있는데? 장원테크는 이제 북한에서 들여온 마그네슘을 개발하는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기술 갖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기술 갖고 있으면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때 당시에 그 장원테크는 대북 경협주라고 해서 북한의 마그네슘을 우리가 그 들여올 수만 있다면은 그걸 그거는 언론 기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이자들이 그 나를 이용하려고 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시청자분들의 판단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 신원영 변호사를 고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모욕적인 모욕죄로 오히려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배상윤을 통해서 장원테크로 영입이 됐고 그 이후에 배상윤을 통해서 또 쌍방울의 계열사 이사까지도 맡았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오늘 방송했던 내용을 하나의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표로 한번 보시면 쌍방울 김성태와 KH그룹 배상윤은 이제 서로 시험 쌍둥이 같다고 그랬죠. 계열사 간의 상호 출자를 하는 형태입니다. 네, 서로 뭐 사내이사, 사회이사도 그냥 전화 한 통으로 추천해주는 그런 사이인 거죠. 아주 여기는 말 그대로 깐부입니다. 여기는 한 살 차이 깐부.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배상윤과 이낙연은 서로 전남 영광 출신이죠. 그리고 이낙연은 배상윤을 공식 서상에서 지켜 세우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배상윤과 신원영 사내 이사를 맡긴 상태죠. 그리고 신원영은 김성태의 쌍방울의 계열사 사회의 이사를 했습니다. 미래산업이죠. 그리고 배상윤과 신원영은 전남 양관 같은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배상윤, 신원영 이 세 사람은 전남 영광으로 같은 고향 지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였던 이낙연과 신원영 전 검사 그리고 변호사는 서울법대를 같이 나왔고 전남 영광으로 고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쌍방울 김성태와 이낙연 사이에 유착 관계가 의심이 된다. 그러니까 김성태는 이제 배상윤과 신원영을 통해서 이낙연 쪽에 그 줄을 댔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낙연이 그 배상윤을 굉장히 그렇게 가까운 아주 각별히 생각하는 고향 후배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김성태가 하고 있는 대북 사업에도 상당한 관심을 뒀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낙연의 그 보증수표나 다름이 없는 보증수표로 통하는 주식시장에서 그 신원용을 결국 그 사회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영입을 하면서 쌍방울 김성태나 배상윤 입장에서는 북한 쪽 사람들을 만나서 내 뒤에는 이재명이 아니고 내 뒤에는 이낙연,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시된 이낙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구도가 완전히 만들어진 거죠. 네. 이런 구도를 만들어 놓고 굳이 경기도와 이재명을 끄집어 들어갈 필요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경기도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그 지원과 보증을 받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경기지사하고 총리를 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더군다나 당시 이재명 지사는 그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사실상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있었던 정치인이란 말이에요.